이번 7강에서는 시리얼 모니터와 가변 저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얼 모니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시뮬레이터 하단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 장을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출력값 확인을 통한 디버깅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센서가 출력하는 값들을 볼 수 있고 그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의 논리적인 오류나 비정상적 연산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에 대한 참고 자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www.arduino.cc에 접속하여 다큐멘테이션 안에 레퍼런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아두이노와 관련된 다양한 함수와 변수 그리고 구조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C 언어와 유사합니다. 시리얼 통신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시리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아두이노 보드는 최소 1개 이상의 직렬 포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말로 UART나 USAR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니 부담 갖지 말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의 가장 큰 분류에는 직렬과 병렬이 있습니다. 직렬 통신은 보통 시리얼 통신이라고 합니다. 병렬 통신은 보통 버스라고 합니다. 직렬은 선이 하나라 구조적으로 매우 간단하고 양당 간 송수신 거리가 멀어도 큰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통신 회선 설치 비용이 저렴하지만 하나의 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느립니다. 병렬은 선이 여러 개이며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으므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간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통신에는 부적합하여 통신 거리가 짧습니다. 또한 여러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통신 회선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의 가장 기본이 바로 UART와 USART입니다. 요즘에는 USB, 블루투스 등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이 개발되어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하는 곳도 남아 있습니다. PC에서도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장치 관리자의 컴포트가 바로 UART, USART 통신을 위한 장치입니다. UART와 USART의 차이점은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UART와 USART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고 동기와 비동기가 무엇인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와 비동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동기, 비동기 처리가 있습니다. 동기 방식은 서버에서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이 돌아와야 다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 A 작업이 모두 끝나야 B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방식은 반대로 서버에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 상태와 상관없이 다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 A 작업이 시작하면 동시에 B 작업도 실행됩니다. A 작업은 결과값이 나오는 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니 잘 모르시겠죠?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차례대로 주문합니다. 여기서 손님이 주문한 후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커피가 나오면 다음 사람이 주문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기 방식이 됩니다. 카페에 똑같이 줄을 서 있고 차례대로 주문합니다. 여기서 직원이 커피가 나오면 진동벨을 통해 손님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람이 주문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동기 방식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서는 복잡한 내용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0번과 1번 핀을 시리얼 통신 목적으로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0번과 1번 핀에 RX와 TX라는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RX는 수신부이고 TX는 송신부입니다. 통신을 하려면 대화하듯이 해야 합니다. 즉, 아두이노 보드와 다른 장치들과 대화를 하려면 받는 쪽과 보내는 쪽이 있어야 합니다.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빌리어블 함수를 클릭해 예제 코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빌리어블 함수는 시리얼 포트로부터 읽은 바이트 수를 반환합니다. 어빌리어블 함수를 사용하면 데이터 수신 여부에 따라 0 또는 1 이상의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0이면 수신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고 1 이상이면 수신된 데이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빌리어블 함수를 사용하면 수신된 데이터가 있을 때만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LED와 푸시 버튼을 통해 회로를 구성해서 복습하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와 브레드보드를 놓고 LED와 푸시 버튼을 브레드보드에 놓겠습니다. 저항을 LED에는 220ohm으로 하고 푸시 버튼에는 내부 풀업 저항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풀업 저항은 리셋 버튼처럼 전원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꺼진다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그 다음 그라운드 선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디지털 핀 10번과 12번에 연결하겠습니다. 복습이니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를 LED와 버튼으로 정의합니다. 셋업 함수에서 핀모드 함수를 통해 출력 핀과 입력 핀을 정의합니다. 루프 함수에서 리드 밸류를 정의하고 조건문을 통해 버튼에 전압이 들어오면 LED가 켜지고 반대로 버튼에 전압이 꺼지면 LED도 꺼지게 됩니다. 내부 풀업 저항으로 회로를 구성하였으니 평소에는 LED가 켜져 있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꺼지게 됩니다.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지난 6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뮬레이션 시작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시리얼 통신을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를 통해 한 줄 주석을 할 수 있고 /**/ 슬래시를 통해 문단을 주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석은 프로그래밍에 있어 내용을 메모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주석 처리된 메모는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작성하기 이전에 기존에 썼던 코드를 잠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셋업 함수에 시리얼 통신을 하겠다는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begin 함수가 없으면 시리얼 통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egin이라는 시리얼 내부 함수를 통해서 통신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9600입니다. 이는 초당 9600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통신 속도는 초당 300비트부터 115,200비트까지 다양합니다. 통신 속도는 두 장치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와 다른 장치 간 시리얼 통신으로 대화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속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초당 얼마나 데이터를 전송할지 서로 정의해야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9600이라는 수는 초당 전송 비트 또는 보드 레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9600으로 초기화하고 serial.available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available 함수를 조건문과 함께 사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수신된 데이터가 한 개라도 있다면이라는 조건문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신하면 여기 문장을 실행합니다. 새로운 함수를 사용하실 때 아두이노 홈페이지의 예제 코드를 활용하시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input_value라는 변수에 serial.read 함수를 이용하여 한 바이트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rial.print 함수는 시리얼 모니터에 값을 출력해줍니다. serial.println을 통해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볼 수 있게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tx와 rx에 어떤 핀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연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가 USB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를 아두이노로 전달해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하여 창을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전송 또는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밸류 체크의 값이 97이라고 표시됩니다. 결과가 문자를 입력했지만 문자 대신 숫자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아스키 코드를 의미합니다. 아스키 코드는 쉽게 말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나 기호들을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부호를 정의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을 읽을 때 인티저 인풋 밸류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인티저는 정수형 숫자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출력하고 싶다면 캐릭터, 즉 문자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바꾸고 다시 실행을 시켜 A 문자를 입력하면 A가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헬로라는 문자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각각 하나의 문자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serial.read 함수가 입력받은 값 중 하나의 바이트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입력받으면 임시 저장소인 수신 버퍼에 저장이 되어 루프 함수를 통해 반복되기 때문에 serial.read 함수가 하나의 값만 가져와 반복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 지식 1바이트는 영어 한 글자, 2바이트는 한글 한 글자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중지를 통해 멈춘 후 편집을 통해 시리얼 모니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석 처리한 코드의 주석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용했던 코드들을 지우고 기존 코드 사이에 추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al.println을 사용해 입력된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보시면 1이 무한정으로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디지털 10번 핀이 계속 하이가 되는 것을 LED가 불이 켜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리얼 모니터에 0이 무한정으로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 함수가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되기 때문에 계속 0 또는 1이 찍히게 됩니다. 눈으로는 한 번만 LED가 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켜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프린트와 프린tln의 차이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erial.print는 출력 후 줄 바꿈 없이 계속 이어서 다음 문자를 출력하고 serial.println은 출력 후 줄 바꿈을 통해 한 칸 아래에 다음 문자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리얼 모니터를 보시면 출력된 값이 한 줄씩 줄 바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rial.println을 serial.print로 바꿔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다시 보면
출력된 값이 줄 바꿈 없이 계속 이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거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논리적 에러가 발생하면 시리얼 모니터로 디버깅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앞으로 유용하게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동기 비동기 처리 개념을 복습하고 시리얼 모니터 사용법을 다시 혼자 해보는 것입니다. 강의가 길어져 다음 강의에 이어서 가변 저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